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1월 11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오늘은 일자 4개가 반복되는 빼빼로데이입니다. 제가 신문을 좀 찾아봤더니 아직까지도 빼빼로데이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았더라고요. 제가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때 그 빼빼로데이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롯데 제과에서 그 빼빼로라는 상품을 이제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만든 천재적인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과자의 미래를 바꾼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하도 날씬해지고 싶어 해서 이런 그 빼빼로 데이라는 게 통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길을 지나가다 보면 모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늘씬늘씬 하더라고요. 그래서 빼빼로 데이가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근황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 제가 그 영주권 회복이라는 걸 신청을 해서 비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체류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는 더 한국에 머물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금 지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조금 가슴이 아픈데요. 빨리 해결이 돼서 우리 생활이 좀 정상화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빼빼로데이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요.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존이나 구글에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는요, 계좌를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을 거래하시면 해외 주식 상품권 10달러도 추가로 준다고 하네요.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을 누리시고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모습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0.82%, 다우존스도 0.66% 빠졌고요. 가장 타격이 심했던 것은 나스닥입니다. 마이너스 1.66%, 러셀 2000이 마이너스 1.55%,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세장이 어제 지배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왜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힘을 못 썼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압축해서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한번 살펴보면 한 6개 종목만 플러스를 냈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파이버가 9.56%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인비테가 6.48%, 테슬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한 거죠. 4.34% 올라갔고요. EV고가 요즘에 대단합니다. 4.12%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유니티가 2.81, 브리지타운이 0.20%, 그리고 이제 떨어진 종목 굉장히 많았겠죠.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요, 업스타트였습니다. 뭐 그만큼 지금 과거 1년 동안 10배 정도 성장한 주식이기 때문에 뭐 18%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18.2% 정도 어닝 결과에 따라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로블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42%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42% 올라간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받아서 13%가 하락했습니다. 루시드도 그렇죠. 너무나 많은 상승폭을 최근에 보여줬기 때문에 9% 하락.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8.69%, 더 트레이드 데스크도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8.68%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그 외의 소식은요, 제가 조금 있다가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큰 폭으로 미국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사실 가장 큰 것은 이제 최근에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빨리 팔고 나가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악재가 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가 악재가 발생을 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팔고 나가는 것이 단기 투자의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어제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악재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악재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자, 6.2%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10월 달 얘기죠. 그리고 이 6.2%라는 숫자는요. biggest inflation surge다.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까지 물가가 치솟은 적이 없었다. 따라서 굉장히 물가 상승률이 빨라진다. 이러한 면에서 약간의 공포감을 우리 시장에 안겨줬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소비자 물가 지수죠. 우리가 줄여서 CPI라고 부르고요. 6.2% 지금 10월 달에 전년 대비 올라갔는데요. 이 수치는 1990년 12월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간 수치라고 써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도 살펴볼 텐데요.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에서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건데요. 그래도 한 4.6%가 올라갔고요. 이 4.6% 코어 인플레이션의 상승폭은 지난 1991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따라서 뭐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빼고 나서도 굉장히 좀 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건 사실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을 주도한 것이 나오는데요. 에너지 그리고 쉘터라는 것은 이제 주거지를 얘기하죠. 주택 그리고 베이클은 자동차 가격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올라가면서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오는데 이번에 6.2%라는 물가 상승률은 웨이지 상승률을 초과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임금도 상승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그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그 임금의 상승률보다 더 높은 것은 사실 조금 슬픈 일이지만 기업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이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매출만 잘 관리가 되면 오히려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심하게 흔들렸던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어제 시장에서 다우존스나 S&P 500에 비해서 나스닥의 주가가 더 심하게 흔들리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 의미는 우리가 채권 금리랑 연관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채권 금리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니까요. 30년 트레저리 일드, 즉 30년 국채의 금리는 9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1 베이시스 포인트가 0.01이기 때문에 0.09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1.91까지 치솟은 상황이고요. 10년 국채 금리는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11 베이시스 포인트가 한꺼번에 올라가면서 1.56으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을 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테크주라든지 아니면 성장주가 몰려있는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채권의 금리는요, 이미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드 마켓, 채권 그 시장에서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다.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채권 시장이 보기에는 페드가 얼마 안 가서 타이트닝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테이퍼링은 많이 얘기해봤지만 타이트닝은 많이 나오지 않은 단어잖아요. 타이트닝이 뭐냐면 바로 그 기준 금리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타이트닝까지는 가기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테이퍼링은 이제 자산을 그 매입하는 규모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예 긴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자산 매입이 아예 없고요. 오히려 자산을 줄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타이트닝, 긴축 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채권 시장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ING라는 기관에서 보기에는요. 테이퍼링이
랩업 될 것이다, 끝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내년 1쿼터 되면 지금 테이퍼링이 완전히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은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 기준금리를 올릴 순서가 됐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가 몰려있는 나스닥에서 조금 더 많은 흔들림이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된 기사를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킹 뉴스가 떴습니다. 속보죠. 이 속보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판매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떠한 소식인지 직접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기사는 3분 전에 지금 나온 기사고요.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이낸셜 파일링이 이번에 발표가 됐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CEO인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정도의 주식을 판매했는지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좀 많은 블록이니까 한 묶음을 판매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요. 93만 주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치로 환산해 보면 1.1 빌리언, 11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테슬라 주식을 한꺼번에 판매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직까지도 170 밀리언 쉐어를 갖고 있다. 이 얘기는 1억 7천만 주잖아요. 우리가 잠깐 계산을 해보면 93만 주는 0.93이라고 보면 되겠죠. 나누기 170 해보면 0.00 그러니까 지금 곱하기 100을 해야 퍼센티지가 나오죠. 자, 0.5%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판매한 주식은요, 0.5%에 불과하다. 따라서 많은 타격은 없을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세금 문제 때문에 내 주식을 좀 팔고 싶은데 10% 정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트위터를 통해서 여론조사, 즉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가 57.9%가 그래 팔아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주식을 조금 정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양이 엄청난 것은 아니니까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읽어보려고 했던 그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수치가 발표가 됐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싸울 수 있는 그 종목을 우리가 가려내야 한다. 이러한 기사의 제목이 떠 있습니다. 자, CNBC 프로에서 어떠한 종목을 우리한테 추천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30년 만에 최고의 수치를 지금 기록했잖아요. 이러한 수치는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트, 그 비용 부분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실적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임금의 상승률보다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높잖아요. 그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부분을 소비자한테 전가만 할 수 있다면, 그 얘기는 만약에 기업이 그 가격 결정권이라는 것을 갖고만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비용이 향상되는 부분을 가격을 올림으로써 소비자한테 전가할 만한 경쟁력이 없죠.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들이 이런 인플레이션의 영향에서 자유로운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CNBC 프로에서는요, 이번에 팩트셋이라는 그 자료를 이용해서 스크린 가려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기업들을 가려냈냐면 오퍼레이팅 마진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만 가려냈습니다. 오퍼레이팅 마진은 영업 마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순이익 바로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 오퍼레이팅 마진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만 선별을 했고요. 자, 그래서 프로핏 마진이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기업들은 또 어떠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올해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어닝이 20% 이상 올라간 주식들만 따로 골랐다고 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60% 이상의 애널리스트들이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또한 목표 주가를 살펴보니까 앞으로 12개월 동안 10% 이상
추가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만 이번에 꼭 뽑아서 우리한테 리스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CNBC 프로에서 알려주는 주식이 총 14가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식의 이름은 다이아몬드백스 에너지고요. 오퍼레이팅 마진이 작년 대비해서 33.9%나 급등을 했습니다. 어닝 같은 경우는 무려 254%나 작년 대비 상승한 그런 추세를 보여줬고요. EOG 리소시즈라는 기업은 33.3% 지금 오퍼레이팅 마진이 올라갔고요. 어닝 같은 경우는 478%가 성장했습니다. 파이오니아 내추럴 리소시즈는요. 오퍼레이션 마진이 30% 상승, 그리고 어닝 같은 경우는 527%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번째로 나오네요. 15.9%의 오퍼레이팅 마진 상승률, 그리고 어닝 같은 경우도 44.4%의 건강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메드트로닉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메디칼 회사죠. 12.3%의 오퍼레이팅 마진 향상률, 그리고 어닝 역시 28.6% 성장했고요. 슈런버거는 10.9% 오퍼레이팅 마진 상승, 그리고 어닝도 88.3%가 상승했습니다. 바스앤바디 같은 경우는요. 오퍼레이팅 마진이 9.4% 성장을 했고요. 어닝은 48%가 올라갔습니다. 버르텍스 파마슈티칼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팅 마진이 9.2% 성장, 어닝은 24.8%가 올라갔고요. 일렉트로닉 아츠는 8.6%, 21.7%,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8.2, 34.7, 알파벳이 여기 나왔네요. 7.9%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어닝 같은 경우는 83.6%라는 굉장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호멧 에어로스페이스는 7.6, 25.2, 다나허는 7.3%, 55.3%가 올라갔고요. 보스턴 사이언티픽 코퍼레이션은 5.8%, 그리고 67.9%라는 성장을 보여줬다. 이렇게 네 가지의 종목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의 향승, 그리고 어닝까지도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좋은 의견을 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이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참고만 하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제는요, 미국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장 전에 어닝을 발표한 기업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두 기업 모두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좋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요, 파이버입니다. 파이버 인터내셔널은 제 기억에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고요.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간만에 업데이트를 해드려서 기쁜 마음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9.56% 정도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좋은 실적이 발표됐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3분기에 논갭 EPS가 0.19가 나왔는데요. 플러스가 나왔죠. 그런데 빚이 지금 20센트입니다. 따라서 원래 마켓의 예상치는 마이너스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 1센트를 기록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플러스 19센트가 나왔다.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물론 이제 논갭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런 기록은 아니죠. 자, 이번에는 공식적인 수치 갭 EPS를 보면 마이너스 0.39가 나와서요. 3센트 정도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논갭과 갭 EPS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 의미는 뭐냐면 3분기에는 이 파이버라는 기업이 굉장히 일회성 비용이 많았구나.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어쩌면 이 기업은 가까운 미래에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매출인데요. 74.32밀리언이 나왔고 이 수치는 작년도랑 비교해서 42% 정도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3.2밀리언을 더 만들어냈고요. 따라서 여기까지는 양호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와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음부터 숫자가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액티브 바이어가 나오는데 이 파이버라는 플랫폼은요. 바이어랑 그리고 프리랜서를 이어주는 이런 플랫폼이죠. 바이어는 이제 기업일 수도 있고요. 이런 프리랜서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바이어가 프리랜서와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 바로 파이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어의 숫자가 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바이어가 많다면 프리랜서도 많이 들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이어의 숫자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4.1밀리언으로 늘어났는데 1년 전만 해도 3.1밀리언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1년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33% 정도 1년 만에 성장한 수치를 보여줬고요. 스펜드 퍼 바이어, 한 명의 바이어가 얼마나
얼마나 돈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234달러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죠. 195에서 234로 20% 정도 증가했으니까요. 따라서 파이버라는 플랫폼에 들어와서 그 프리랜서와 연결되기를 원하는 바이어의 숫자도 33%나 급증을 했고, 거기에 한 사람당 사용하는 금액도 20%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양쪽이 다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에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테이크 레이트입니다. 테이크 레이트는 쉬운 말로 전체 거래 금액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수수료로 지금 파이버가 가져가는가, 요거를 이제 계산한 거잖아요. 28.4%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작년에 27%에 비해서 오히려 향상하고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자,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로스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총 수익률이 무려 84.4%나 됩니다. 굉장한 수치죠. 그리고 작년에도 84.4%니까 일정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분기의 가이던스인데요. 가이던스가 매출 같은 경우는 74.5 밀리언에서 77.5 밀리언을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는 72.78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서프라이즈를 발생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죠. 그리고 2021년 전체 1년을 봐서 가이던스는요, 매출이 292.4에서 295.4로 상향 조정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280에서 288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수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컨센서스는 287이니까 컨센서스도 넘어서고, 그리고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이던스를 올려주면서 시장에서 환호성을 지질렀다. 그렇게 되면서 10% 가까운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 증시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는요, 누가 뭐라 해도 EV군과 같습니다. 무려 5일 동안 주가가 50% 이상 폭등을 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도 올라갔습니다. 어제 역시 4.12%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장 이후에도 2.8%나 올라가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뭐냐면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발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3분기에 갭 EPS가 0.09가 나와서 플러스 흑자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수치는 무려 17센트나 더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갭 EPS의 전망치는 마이너스였는데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매출이 6.18 밀리언이 나와서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73%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시장이 기대치보다는 0.75 밀리언 정도를 더 만들어낸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자, 어저스티드 그로스 마진 총 수익률을 보니까 22.2%로 올라갔다. 프라이어 쿼터니까 전 분기를 얘기하는 거죠. 2분기 때는 그 수익률이 21.4%에 불과했는데 이러했던 총 수익률이 향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매출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수익률도 작으나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커스터머의 어카운트 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약 31만 개의 계정이 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자, 거기에 2021년 풀 이어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망을 다시 업데이트 해줬는데요. 상향 조정한 거죠. 가이던스가 20밀리언에서 22밀리언 정도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컨센서스는 20.31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잘하면 한 10% 정도 초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EV고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많이 들렸죠. 거기에 인프라 빌까지 통과가 되면서 힘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닝 결과까지 갑자기 이제 EPS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흑자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분간 힘을 계속해서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전기차 관련 기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프로테라입니다. 프로테라의 주가는 지금 7% 정도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닝 결과는 그냥 그렇습니다. 3분기에 갭 EPS가 마이너스 0.42가 나왔고요. 예상치는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 다루질 않고 있어서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61.94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의 성장을 보였다. 따라서 신생 기업인 것을 생각하면 뭐 오래된 기업이긴 하지만 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새로 상장한 기업치고는 30%라는 매출의
그 실적은 뭐 그렇게까지 좋은 성장률은 아닌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테라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익스펜딩 하기 때문이다. 익스펜딩은 확장한다는 거죠. 배터리 딜이 있다. 계약권을 따냈는데 누구와의 계약이냐면 라이트닝 E 모터즈라는 기업과의 계약권이 이번에 성사가 됐다는 거죠. 자, 프로테라가 랠리를 하고 있다. 발표를 하고 나서 그런데요. 익스펜션이니까 이제 확장한다. 원래 이제 계약이 체결돼 있었던 이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계약권이 커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를 공급하는 파트너십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그 대상은 라이트닝 E 모터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테라는 여러분들께서 뭐 전기 버스를 만드는 이런 회사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배터리 쪽의 사업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인킹을 했다는 것은 이제 사인을 했다는 거죠. 잉크를 이용해서. 자, 사인을 했는데 멀티 이어니까 굉장히 좀 오랫동안 뭐 1년간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단연 계약을 했는데 배터리를 공급하는 그런 계약권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새롭게 계약된 그 계약 조건에 따르면 900메가와트 아워즈라는 굉장히 좀 커다란 배터리의 용량을 제공할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한 10,000대 정도의 전기차, 상업용 전기차죠. 이 상업용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 기한이 나와 있고요. 따라서 대형 계약건이 하나 체결이 되면서 프로테라의 주가가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마무리된 이후에 완벽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픈도어인데요. 오픈도어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시장 직후에 15% 이상 폭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어닝 결과가 나왔길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엄청난 실적이 발표됐다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3분기에 갭 EPS가 마이너스 0.09, 아직까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beat by 0.08이니까 8센트가 더 나왔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순손실이 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기대치는 마이너스 0.17이었는데 마이너스 0.17 대신 마이너스 0.09로 상당 부분 손실을 줄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레비뉴가 굉장한데요. 2.27 빌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의 매출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570%가 증가했다. 굉장한 수치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매출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작년 이맘때 제가 여러분들께 어닝 결과를 공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경영진이요.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발병한 이후에 그 집을 매수하는 것을 멈췄었거든요. 따라서 인벤토리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팔 집이 없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벤토리도 늘려나가면서 이렇게 매출이 급등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이 수치는 260밀리언이나 예상치를 넘어선 건강한 매출을 발표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넷 인컴인데요. 넷 인컴 같은 경우는 저번 분기에는 2밀리언이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17밀리언으로 줄어들었죠. 이 이유는 많은 집을 매수하면서 이렇게 적자가 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시장의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5개의 새로운 마켓을 런칭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마켓은 국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오픈도어는 미국 내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부동산, 온라인 부동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바잉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원래는 영업을 하지 않았던 그 미국의 주에 이번에 새롭게 5개의 주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시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총 44개의 그 주에서 아니면 44개의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좀 규모가 커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그 사들인 집의 개수가 나오는데요. 15,181개를 사들였습니다. 이 수치는 2분기에 비해서 무려 79%나 더 많이 매수한 수치고요. 자, 그러면서 인벤토리가 많이 늘었겠죠. 그런데 의외로 15,000개나 새롭게 집을 사들였는데 인벤토리는 17,0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판매된 주택의 수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수치에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17,000개의 집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이 수치를 그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6.3 빌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고요. 이 수치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 130% 정도 상승한 수치다. 따라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인벤토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향후에 좋은 수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번에 전망을 보겠습니다. 2021년 4분기에 레비뉴 가이던스는 3.1
3.1빌리언에서 3.2빌리언 정도를 던져줬는데요. 컨센서스는 2.92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서프라이즈를 안겨주면서 투자자들을 기쁘게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면에서 거의 완벽한 어닝 실적을 이번에 오픈도어가 발표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15% 이상 급등하고 있다.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을 오픈도어의 주주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미주은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분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